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힙스터의 항구. 발파라이소. 여기 살고 싶어서 직업을 바꿨어. 칠레의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에서 미국 여성 낸시를 만났다. 그녀는 뉴욕에서 꽤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였는데 지금은 항구 옆 초등학교의 영어 교사로 근무하며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내게도 발파라이소는 남미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들게 했다. 페루, 볼리비아를 여행한 내게 남미는 아름답지만 살기에는 조금 터프했다. 하지만 칠레의 항구 도시들은 달랐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답게 수많은 해변과 항구 도시를 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발파라이소는 방랑하는 여행자들을 머물고 싶게 만드는 늪 같은 곳이다. 발파라이소는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버스로 2시간이 걸린다. 보통 여행자들은 산티아고에서 당일치기로 발파라이소에 들른다. 하지만 이곳은 일주일을 머물러도 모자란다. 시인과 화가, 철학자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이 북적이는 항구 도시의 매력에 이끌렸고 이들은 선원과 부두노동자, 매춘부와 함께 투지 넘치는 발파라이소에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통렬한 분위기를 불어넣었다. 론리 플래닛, 론리 플래닛의 발파라이소에 대한 소개처럼 쇠퇴한 항구 도시 특유의 낡고 바랜 건물과 아티스트들의 컬러풀하고 생기있는 벽화들이 엄청나게 조화롭다. 칠레는 이곳을 문화수도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발파라이소의 소토마요르 광장에선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프리워킹 투어가 출발한다. 발파라이소에 온다면 꼭 이 투어에 참여하길. 그저 벽화가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젊음이 흥건한 이곳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다. 다만 45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발파라이소를 거닐려면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프리워킹 투어 중 가장 신나는 순간이 언덕을 대신 올라주는 100여 년 된 엘리베이터 아센소르를 탈 때였다. 가이드는 페미니스트의 남자친구였다. 너의 페미니스트의 남자친구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는 발파라이소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들이 왕성히 활동 중이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페미니스트즘과 리사이클링, 돈을 사용하지 않는 물물 교환임을 알려주었다. 여자친구와 즐겨가는 아지트에는 버려진 화장실 변기에 키운 꽃이 있다고. 우리는 45개의 언덕 중 가장 화려하다는 콘셉시온 언덕과 바다가 펼쳐지는 카르셀 언덕 등을 걸었다. 언덕마다 가이드의 여친을 비롯한 아티스트들이 그린 벽화들이 빼곡했다. 벽화 없는 집이 드물었다. 45개의 언덕은 곧 45개의 개성을 의미해 벽화를 보면 언덕마다 스타일이 다르지 벽화는 그 집주인의 시그니처이기도 하지. 벽화는 문패와 비슷하다. 발파라이소는 색색의 벽화 덕에 종종 컬러로 수식된다. 그만큼 카메라를 들이대면 누구나 사진 작가가 될 정도로 아름답다. 프리워킹 투어가 끝나고 걷고 또 걸었다. 가이드의 말처럼 걸을수록 비밀을 발견하는 도시였다. 이곳에 파블로 네루다의 집도 있다. 네루다는 그의 자서전에서 발파라이소를 이렇게 묘사한다. 발파라이소는 골목도 많고 모퉁이도 많고 숨겨진 것도 많은 곳이다. 산동네에서 가난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린다. 산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못 먹고 무엇을 못 입는지 세상이 다 안다. 집집마다 내걸린 빨래와 끊임없이 늘어나는 맨발의 아이들은 벌집 같은 반차촌에서도 사랑은 식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의 집은 발파라이소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있다. 바다를 사랑했던 네루다답게 벽은 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가 고민할 때마다 앉았다는 의자는 그 무게만큼이나 꺼져 있다. 해수욕을 원한다면 발파라이소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비냐델 마르로 가면 된다. 페루 쿠스코에서 만났던 병원 직원은 비냐델 마르에 꼭 가봐야 해라며 당부했다. 남의 나라임에도. 내가 묵은 비냐델 마르의 게스트하우스는 장기 거주하는 칠레인이 많았다. 산티아고 토박이 청년인 마리노에게 비냐델 마르에 머무는 이유를 묻자 산티아고 이란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의 회색의 산티아고 말고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이곳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밤 10시 보트를 타고 발파라이소에 가자고 했다. 여행사들끼리 보트에서 맥주 파티를 열곤 하거든. 그렇게 그는 젊음을 기분 좋게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비냐델마르를 에메랄드빛 휴양지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 어쩔 땐 해운대를 닮아 친근하다. 이곳을 칠레인들이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아마 마리노처럼 오래 머물러야 할 것이다. 나는 발파라이소를 돌아 며칠을 더 묵으며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그들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다. 파블로 네루다를 찾아서 이슬라 네그라. 파블로 네루다가 누구인지 몰랐다. 파블로 네루다의 집을 찾아갈 거야. 그 사람이 누군데?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를 쓴 사람이야. 그걸 쓴 작가는 로맨갈이다. 파블로 네루다는 노벨 수상자이자 시인이고 정치가이면서 정부의 탄압을 받은 칠레의 정신적 지도자다. 소설가 김영하가 팟캐스트에서 파블로 네루다에 대해 얘기한 적 있다. 국내의 문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네루다의 시를 스페인어로 읊었는데 지나가던 남미 문인이 자연스럽게 따라 외우더란다. 우리가 김수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를 자동 반사하듯이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을 기다리는 네루다에게 우편 배달부가 틀림없이 당선되실 거예요.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책이라곤 딱 한 권뿐인데 바로 그게 선생님 거예요. 라고 말한다. 이 소설은 영화 일 포스티노의 원작이기도 하다. 후에 이슬라 네그라가 그리워 영화를 찾아봤지만 촬영지는 이탈리아였다. 파블로 네루다는 칠레에 세 채의 집이 있었다.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버스로 2시간 걸리는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에서 1시간 걸리는 이슬라 네그라에. 그 중에서 이슬라 네그라에 있는 집이 가장 좋았다. 이슬라 네글라의 뜻은 검은 섬이다. 실제 섬은 아니고 바다에 검은 바위들이 섬처럼 놓여 있었어다. 본래 집이 2채인 조용한 마을인데 그 한 채를 네루다가 증축해 살았다고 한다. 네루다의 생가가 있는 관광지임에도 관광 상품이나 음식을 파는 노점 하나 없이 무척 조용하다.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한참 걷다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두려웠다.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여기 파블로 네루다의 집이 있나요? 라고 묻자 100번은 들어봤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푸근한 미소와 함께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다 앞에 집이 있었다. 발파라이소에 있는 네루다의 집도 바다를 전망으로 지어졌지만 이슬라 네그라의 집은 바다를 10여 미터 앞에 두고 주변에 인가도 드물어 더 멋졌다. 이슬라 네그라의 파도는 무척 셌다. 절기와 상관없이 힘있게 나들 것 같은 파도였다. 방문객은 해변가를 걷고 마당에는 6개의 종이 달린 별 모양의 구조물이 있었다. 소설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에는 파리로 간 네루다가 이슬라 네그라를 그리워하며 우편 배달부에게 그곳의 소리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종소리도 포함되었다. 찾아간 날에 종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누구도 감히 울릴 생각을 못하였다. 네루다는 바다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집의 위치뿐 아니라 항구 박물관 같은 실내를 봐도 그렇다. 선수상이 여기저기 천장에 매달려 있고 돛담배를 넣은 유리병, 소라, 조개 등등 육지로 가져올 수 있는 바다는 다 가져온 듯 싶다. 와, 갖고 싶은 것을 잔뜩 들여놓고 살다니 정말 행복했겠다. 성공했다. 부럽다란 생각이 들었다. 집 옆에는 레스토랑이 있다. 바다 전망의 테라스는 만석으로 3, 3, 5 모여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혼자 온 나는 출입구 옆 테이블에 앉았다. 내려다가 즐겨 먹은 붕장어 스프를 주문했다. 붕장어가 뭔지 알았다면 먹지 못했을 거다. 선입견 없이 먹은 붕장어 스프는 꽤 훌륭해서 이후 이슬라 네그라에 간다면 네루다의 집 옆 레스토랑에서 이 수프와 맥주를 시키라고 조언하고 싶었다. 붕장어 스프를 먹으러 그곳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찾아 떠났는데 기대에 없어 무언가를 덤으로 받으면 무척 즐겁다. 행운이다. 산티아고에 숙박을 예약하고 짐도 놓은 터라 막차를 타러 정류장에 왔다. 버스에서 눈을 감고 뜨니 산티아고의 복잡한 버스 터미널에 와 있었다. 산티아고에 있는 네루다의 집도 같지만 산티아고의 집에는 바다가 없지 않나 라는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속 네루다의 말처럼 그가 확실히 이슬라 네그라를 더 좋아했지 싶다. 알아보니 그는 이슬라 네그라에 묻히길 원했다. 정권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정됐지만 결국 이슬라 네그라에 잠들었다고 한다. 여행 후에 그의 시집들을 읽기 시작했다. 쿠바에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들고 다니던 여행자가 생각난다. 결국 그 친구는 노인과 바다를 다 잊지 못하고 귀국했다. 여행의 스케줄과 피로가 없어진 후에야 다시 노인과 바다를 펴고 새삼 쿠바를 사무치게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여행이란 어디 이런 걸지도 모른다. 확실히 이슬라 네그라에 다녀와서 읽는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는 무척 재밌었다.